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 그다음에 그 뒤에 기틀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봤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신흥무인 세력과 급진파 신진사대부, 이성계와 정도전이 힘을 합쳐서 조선을 만들고 그 직전에 과전법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도전을 중심으로 이제 전국이 꾸려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정도전이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을 했었고 여기에 반대했던 게 이제 정몽주를 죽였던 이성계의 아들 누구예요? 이방원이죠. 그래서 이방원이 이제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본인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사병 폐지, 또 호패법 실시 이런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아들 세종이 이제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집현전을 설치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종이 병약하고 뭐 단종, 세조가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집권하고 뭐 그런 과정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다음에 세조가 이제 집권한 다음에 군사제도 정비하고 그죠 직전법 실시하고 경국대전 편찬 시작하고 그다음에 곧 경국대전 편찬을 완성하는 게 그 뒤로 올라오는 성종이죠. 성종 때 이제 경국대전을 편찬해서 그걸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들이 완성이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었고요. 여기가 이제 경복궁 안에 있는 근정전이에요. 사진을 너무 잘 찍었죠. 뭐 물론 어느 정도 보정은 들어갔겠지만 사진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건 작정하고 찍은 사진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관광객이 아무도 안 보이잖아. 이런 일은 잘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경복궁 운영 측과 되게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찍은 사진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근, 정, 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경복궁 안에 이제 근정전, 근, 성실할 근이에요. 정치 정. 그래서 어, 근면하게 성실하게 정치를 하는 공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근무하고 또 이제 왕이 어, 여러 신하들과 회의를 여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경국대전이 그죠? 경국대전이 누구 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서 누구 때 완성된다고? 성종 때 완성이 되죠. 어, 이건 뭐야? 법전이잖아, 법전. 그죠? 그래서 이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한 이 경국대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의 통치 체제, 제도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천천히 보시면 일단 조선의 중앙제도는 그 전에 고려 때는 이성육부라 그랬었죠. 그래서 당나라의 삼성육부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조선은 완전히 조선만의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의정부예요. 그래서 의정부 안에 이제 조선의 가장 높은 관료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에요. 사극 많이 보신 분들은 조금 익숙한 그런 관직일 수도 있는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대통령을 왕에 비유한다면 이 사람들이 국무총리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국무총리가 계시고요. 그 아래 이제 두 분의 부총리가 계시거든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분들이 이제 영의정이 국무총리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세 분이 이제 조선 관료들 중에 가장 높은 관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시에 조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정책을 결정하면 왕은 뭘 할까? 왕은 왕은 이제 이 결정을 허락하고 승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6조에서 이제 의정부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걸 시행하는 곳이 6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이호, 예평, 형, 공 이렇게 6조로 나뉘게 되는데 요거는 사실상 뭐랑 똑같아요? 우리 과거에 고려의 육부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부 기억나세요? 여기서는 이제 조선은 이조지 이조. 뭐 하면 되겠어 이거? 인사 업무죠. 인사 업무. 호는 재정 업무입니다. 예는 국가 예식. 병은 국방 안보 군사. 형은 사법. 공은 공사 시설 건축. 그래서 이는 인사 업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사 업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도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사는 어느 사람한테 뭘 시키고 누구를 승진을 시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도 인사 업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제를 여기서 운영을 하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식은 이제 국가 공식 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즉위한다 할지, 아니면 뭐 왕의 생신이랄지, 왕의 어머님의 생신이랄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 뭐 외교 사절을 보내거나 다른 나라의 외교 사절을 맞이하거나 이런 것도 국가의 예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외교 업무를 여기서 한다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사는 언론기관이에요. 언론기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언론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뭐 이렇게 음, 신문, 뉴스, 소식을 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언론은 이게 이제 말씀 원자에 논쟁할 논자예요. 이런 식으로 논쟁할 논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언론은 뭐 소식을 전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가를 이제 따지는 토론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언론기관에 속하는 이 3사에 속하는 게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세 개예요. 사원부는 감찰, 풍기단속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이제 법률기관이에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처벌하는. 근데 여기서 주로 다루는 처벌은 이제 권력자들, 관리들의 어떤 권력형 비리, 뭐 뇌물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처벌을 하죠. 권력형 범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간원은 그 간한다, 간언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간자야. 이게 간자인데 요 간언한다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잔소리 하는 거야. 잔소리. 누구한테? 왕한테. 그래서 어 왕한테 잔소리를 하는 전문 기관이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의정부에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분들이 이제 정책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왕이 이걸 이미 허락을 했다고 쳐보자고. 허락을 하고 왕의 이제 어, 도장까지 다 나갔어. 시행만 하면 돼. 그 상황에서도 사간원의 간원들이 이제 가서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왕한테 직접 가서 지금 이 상황에 이 정책이 맞냐?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 수 있다는 거지. 사간원이 그렇게 따지고 들면 왕은 이거 재검토 맡겨야 돼요. 나도 맞다고 생각해서 도장을 찍어줬는데 사관원의 관원들이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걸 보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다. 재검토하라.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사관원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홍문관은 학문 연구 기관이에요. 공부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이제 공부라기보다는 학문 연구를 하는 데죠. 그런 데인데, 어, 홍문관 이전에 이게 사실 홍문관 얘기를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왜냐면 홍문관 이전에 이미 있었거든. 학문연구기관이 뭐였어요? 집현전이었단 말이야. 집현전. 집현전 어디로 갔어? 집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문관을 또 세우는 건 둘 중에 하나겠죠. 집현전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두 개를 세우는 거거나. 그죠? 집현전 포함해서. 근데 두 개를 세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현전이 없어졌다는 거겠지. 언제일까? 언제 없어진 걸까? 봐봐요. 이걸 추론해 보려면 집현전이 있는 걸 꼴배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리고 또 그럴 만한 힘이 있는 권력자가. 권력자면 왕일 텐데 왕 중에 집현전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세조예요, 세조. 왜냐면 세조가 개유정난을 일으킨 이유는 뭐예요? 세조 전에 왕이 단종이었죠. 단종이 너무 어린데 단종이 집권하고 있는 왕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에는 이제 단종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단종 아버지 이미 돌아가신 문종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재상들이 단종을 도우면서 이 돕는다는 명분으로 재상들이 단종을 막 쥐고 흔들었잖아. 그죠? 사실은 단종이 너무 어리니까 그 뒤에 재상들이 돌아가신 문중의 부탁을 받고 재상들이 막 단종을 쥐고 흔들었단 말이야.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근데 이 재상들이 보통은 집현전에서 승진한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세조는 이 꼴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수양대군이었던 시절에 이렇게 재상들 집현전에서 승진한 재상들이 단종을 쥐고 흔드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개유정난을 일으키고 본인이 즉위를 한 거거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세조 입장에서는 집현전이 꼴보기 싫지. 그래서 세조 때 이렇게 세조 때 집현전을 폐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성종 때 와 보니까 그래도 학문연구기관은 필요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홍문관을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기관이고요.
요표 요거 하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정원 일지. 요거 하나 적어주시면 좋을 텐데 이거 왜 적으라고 하냐면 이제 왕의 비서잖아요. 그래서 승정원에 있는 관리들은 왕을 맨날 쫓아다녀요. 그래서 왕의 사사건건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셨다. 일어나실 때 기침을 몇 번 하셨다. 일어나시는데 오래 걸리셨다. 일어나시면서 아파하셨다. 막 이런 것들을 다 적는단 말이야. 밥은 아침은 뭘 드셨고 몇 시에 드셨고 아침에 회의를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뭐 아침에 변을 보셨는데 색깔이 어땠고 맛이 어땠고 막 왜냐면 어이들이 또 맛을 보거든. 이런 것들도 적고 심지어 어떤 적도 있었냐면은 태종 이방원이 한번 말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적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승정원 이제 간원들이 막 왕께서 말에서 떨어지셨다 이걸 적어요. 그러면 왕이 이제 쪽팔리니까 와갖고 야 그거 지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승정원 관원들은 어떻게 해요? 왕이 지우라고 하셨다. 이것까지 쓴단 말이야. 이런 게 승정원 일지예요. 그래서 조선하면 굉장히 기록 문화가 뛰어났던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록 중에 하나가 바로 승정원 일지입니다. 지금은 다 남아 있지는 못해요. 이제 임진왜란 때 많이 불타서 다 남아 있지 못한데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죠. 의금부는 사법기관인데 뭐 영무 같은 중대 범죄를 취급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사법기관이 총 3개예요. 하나가 뭐였어? 맨 처음에 배운 게 육조 중에 있었던 형조. 그죠? 그 다음에 3사 중에 있었던 사헌부. 그 다음에 요거 의금부. 형조는요 정말 일반 범죄를 많이 다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 물건 훔치고 폭행, 절도 뭐 이런 것들. 사원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관리들의 권력형 비리, 뇌물 받고 이런 것들. 뇌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의금부는 이건 정말 국가 근간을 뒤흔들 만한 왕을 죽이려고 했다든지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했다든지 다른 나라 군대와 내통해서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든지 이런 뭔가 국가 근간을 뒤흔드는 그러면 형조 사원부 의금부 중에 제일 빡센 데는 어디야? 의금부가 제일 빡세지. 그래서 보통 의금부로 끌려가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기 무죄를 완전히 입증해도 보통은 멀쩡하게는 못 돌아와요. 보통은 뭐 이렇게 어디가 닫혀 있다든지 계속 조사 과정에서 고문을 받고 막 이러니까 주리를 틀고 막 그죠? 그래서 그런 의금부입니다. 춘추관은 역사를 기록하고요. 여기서 이제 춘추관에서 한 기록들을 모아서 정리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이죠. 그다음에 성균관은 아시다시피 이제 유교 교육기관이고 대학 역할을 하는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배웠던 뭐 의정부, 육조, 그다음에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승정원, 의금부, 춘추관, 성균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관은 뭐겠어? 성균관이죠. 왜냐면 성균관은 조선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있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균관에서 배워서 큰 애들이 신진사대부고 그중에 급진파들이 조선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이랑 다르게 성균관은 조선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방제도는 다른 것보다도 일단 전국을 8도로 나눴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8도로 나눴다는 거. 그다음에 물론 이 8도의 도 이름을 다 외우실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없는데 그래도 요 표현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남, 영남 이 표현은 좀 기억해. 아이고 씨 동그라미를 이따 쳤어. 호남, 영남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도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호남으로 가는 기차를 호남선이라 그러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뉴스 끝나고 날씨 알려주실 때 보면 기상캐스터가 전라도 지방이라는 표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호남 지방에 뭐 어떻고, 영남 지방에 뭐가 어떻고, 영남 지방에 뭐 기압골의 영향으로 뭐 호우가 쏟아질 예정이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호남, 영남이 어딜 위치를 얘기하는지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게 너무 중요해.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됐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한 거야? 고려랑 비교가 되잖아요. 고려는 모든 지역에 수령이 파견되지 못했었죠. 수령이 파견되는 지역이 주현이었고 파견되지 못하는 지역이 속현이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차이점이냐면 고려가 모든 지역에 수령을 파견하지 못했던 건 지방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아직 지방 호족이 세니까. 근데 이제 조선은 지방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수령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출신 지역으로는 못 가요. 그다음에 한 2, 3년 지나면 또 다른 데로 전근을 가야 돼요. 그런 면들.
그다음에 수령 아래 향리가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데 요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왜 우리 고려 시대 때 지방 호족들이 공이 없고 그냥 지방에 남아 있으면 향리가 됐죠. 그래서 걔들이 남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걔들이 남아 있는 거고 그래도 고을에서는 힘께나 쓰는데 고려 시대의 향리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어서 그걸 볼 수가 있냐면 모든 군현의 수령이 파견되고 있잖아요. 이건 그만큼 지방 호족이 약해졌다는 거거든. 지방 호족이 되는 게 향리니까 향리가 고려 시대보다는 많이 약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각 군현 그 지역의 양반으로 구성된 유향소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향소라는 건 뭐냐면 이건 쉽게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을의 노인정이야, 노인정. 노인정인데 요 노인정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 관직 경험을 한 이제 은퇴한 은퇴 관료들. 에이, 은퇴 관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왜 있는 거냐면 보세요. 유양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은퇴한 관료고 관직 생활을 해봤으니까 수령을 이해하겠죠. 근데 또 얘들은 고향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있다고. 우리 유양소가 왜 있는 거냐면 보세요. 수령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을을 잘 몰라요. 그래서 향리가 수령을 돕는 거거든요. 향리는 그 마을 세력이니까 마을을 잘 알잖아. 근데 향리가 수령을 찜쪄먹을 수도 있겠죠. 막 잘못 알려주고 일부러 막 알려줄 거 안 알려주고 이래서 향리가 이제 마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수령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관직 경험이 있으면서 이 마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유향소를 운영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군사제도를 정비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당연히 16세부터 60세까지 양인 남자가 다 복무를 하는데 면제받는 사람들이 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천민. 왜냐면 천민은 사람 대접을 안 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직 생활을 하고 있는 관료들. 왜냐면 관료들은 관료로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가에 봉사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천민 관료 얘들은 면제다. 부럽죠? 그렇고. 그다음에 중앙군은 5위인데 5위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앙군을 누구 때 정비했냐는 거야. 누구 때야. 얘가 이거 군사제도 정비하려고 막 이렇게 사촌 동생 죽이고 올라오고 막 반란 일으키고 올라오고 그런 거예요. 누구야? 세조라는 거지. 세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방군은 육군과 수군으로 당연히 구성이 되는데 이제 육군을 통솔하는 장군을 병마절도사라고 하고요. 네, 이제 병사와 말을 관리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군을 지휘하는 장군을 수군절도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직업이 뭔 거야? 수군절도사인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통신은 봉수대 아시죠? 봉수대. 봉화. 이렇게 이제 불을 피워 올려서 연기의 개수를 모이면서 요걸 통해 소식을 전달하는 여기 이제 봉수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 아라뱃길에도 있다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세우는 건데 학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육은 법적으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천민만 아니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은 양반 자제들만 끝까지 교육을 받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떤 학교들이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서원은 지금의 초등학교 초등교육기관이고요. 근데 지금이랑 다른 건 사립이에요. 개인이 세웁니다. 개인이 세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통 여기선 천자문을 배우죠. 뭐 평민들이 보통 서당까지만 학교를 보내요. 자기 자식들을. 왜겠어? 농산일 해야 되니까. 그럼 서당은 왜 보낼까? 일단 기본을 배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당 다닐 나이면요. 그러니까 잼민이잖아. 초딩이라고 초딩. 그러니까 이제 농사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나 보내는 거지. 그 다음에 사부학당 향교 요거는 이제 지금의 중고등학교 보시면 돼요. 다 국가가 운영을 하고요. 국가 운영이고요. 그 다음에 사부학당은 차이가 있다면 어, 사부학당은 서울에 있고요. 그다음에 향교는 각 지방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균관은 뭐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동그라미 6 해서 어, 서원 서원을 적어주세요. 서원은 중등교육기관인데 대학 수준의 교육도 합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립교육기관이에요. 사립. 개인이 세웁니다. 개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보셔야 될 건 학교의 수준, 그 다음에 국가가 운영하는지 사립인지 그걸 좀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리 선발은 당연히 뭐 과거제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선의 과거제는 중요한 건 역시 고려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고려 때는 없었던 게 이때 생기는 거거든. 그게 뭘까? 그게 바로 묵과죠, 묵과. 그래서 묵과가 생긴다는 거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려 때는 있었는데 조선에는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승과예요, 승과. 승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 없애는 거야? 조선을 만든 사람들이 급진파 신진사대부죠. 불교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나라에 승과가 있을 이유가 없죠. 승려 뽑는 시험인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